자, 우리 3장 들어갈게요. 3장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전 시간에는 이제 자격을 취득하시는 과정을 보셨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등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볼 거고요. 1번 제목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뭐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절차를 담고 있어서 1번 그 주제에 구조 1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그러니까 중개업을 영위한다라는 것은 무슨성과 무슨성을 갖고 하겠다는 거죠. 지금 업을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이랬어요. 여기서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다는 것은 뭐 되지 않은 사무소도 있겠습니까? 주되지 않은 사무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되지 않은 사무소를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그럼 주된 사무소의 반대적인 개념은 분사무소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개념은 좀 자주 나올 거고요.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기서 두려는 이라는 표현 있죠. 그죠? 거기다가 채색을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청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관청에서 뭐 당신은 여기서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할 거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등록을 할 건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 법에서 내자로 뭐라고 부른대요?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 파트 있죠? 거기서는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허가관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법마다, 주제마다 부르는 그런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시, 군, 구에 가서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1항 맨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1항 위반하면 3년 3천의 형벌이 있어요. 3년 3천. 왜 3년 3천의 형벌이 있냐면, 지금 중개업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중개업은 어떻게 하고 해야 돼?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했다 그러면 형벌이 얼마? 3년 3천의 형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건. 2항이요. 공인중개사 가로에 보면 소공을 제외한다 이랬네요. 그죠? 소공은 제외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뭐 문법적으로 보면 아닌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럼 이건 긍정이네, 그치? 부정의 부정이니까. 그럼 뭐 있는 사람은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과 법인, 이렇게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가로에 뭐는 또 제외한다라고 돼 있네요. 소공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네. 그럼 소공은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소공은 왜 등록 신청을 하면 안 될까요? 왜? 얘가 소속이 있으니까, 자기 소속이 있으니까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소공이 등록을 너무나 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사직, 퇴사 뭐 이런 거 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등록의 일반적 의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등록은 오를 등, 기록할 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기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장에. 다만 그 대장은 누가 그 대장을 관리한다는 거죠? 등록관청이, 시군구가 이렇게 이제 관리할 거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뒷장 넘기시고요. 중개업 등록의 성질, 뭐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업 등록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1번에 적법 폐지기 위해서 한다. 거기 적법 요건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적법 폐지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뭐 없이 중개업하면? 아니.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안 받으려고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거지? 처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안 하면 불법이니까
당연히 적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등록은 대인적 등록이에요. 거기다 우리 제목에다가만 좀 채색 하나 할게요. 대인적. 대인적이라는 것은 사무실에 내줬다 아니면 사람한테 내줬다? 사람한테 내준 거죠. 대인적 등록은 사람한테 내준 겁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화재가 나서 다 탔어요. 다 탔어. 뭐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없어. 그러면 등록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은 소멸된 거예요? 어디에? 사람한테. 사람한테. 자, 이번에는 사람도 같이 타 죽었어요. 예. 불나서. 예. 그럼 어떻게 돼? 없는 거지. 예. 왜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주체가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누가 등록을 갖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실 건데, 대물적 처분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 예. 대물적 처분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등록관청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페이지 정도 걸쳐서 이제 쭉 써놨는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거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할 거예요. 우리 법에서 시도와 시군구가 다르죠, 당연히. 그죠? 예, 뭐 이건 우리 법에서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법에서도 다 다른데, 우리 법에서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구분해야 되는 실익은 뭐가 있냐면, 시도가 아까 전 시간에 하는 일이 뭐였죠? 이제 시험과 관련한, 그래서 시험 잘 보면 뭐도 얘가 교부하지? 자격. 아무튼 자격에 관련된 건 무조건 누가? 시도가.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시군구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야. 등록에 관련된 일은 얘가 한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라고.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를 자격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시험 시행기관장이니까 얘는 뭐 등록에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죠. 서울특별시장은요. 네, 그럼 여기서 가까이 하남시는 어디에 들어가? 하남시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하남시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양평군수는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죠. 경기도지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지. 네, 그럼 좀 애매한 거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수원에 가면요. 경기도 수원에 가면 구가 있어. 뭐 영통구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야. 네, 그러면 수원시는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구가 있으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네, 뭐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면 구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여기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뭐 없는 시장. 구가 없는 시장을 말하는 거야. 구가 없는 보통 시장. 이해되셨죠? 예. 네. 여기 우리 근처에 또 시가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 말고. 남양주시 좋아. 남양주시는 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남양주시장은 이렇게 이해해 주실 거예요. 경기도 과천시장. 과천시에도 구가 없어. 예. 그러면 과천시가 시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시장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니까 시장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실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자, 등록 신청은 아까 누구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소공은 안 된다 그랬고요. 뒷장 넘기시고 112 2번 제목에 보니까 등록의 기준, 뭐 이걸 같은 말로 등록 요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잘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종별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는 경우와 뒷장을 좀 잠깐 넘겨볼게요. 114페이지 가시면 2번 제목에 법인이 개설하는 경우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개인이 등록을 하는 경우보다는 누가 등록하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하냐면 법인, 이게 또 양도 맞는 데다가 출제는 무조건 법인에서만 해요. 개인에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거고, 개인도 잠깐 보고 갈게요. 왜냐면 개인에서도 좀 몇 개 봐야 될 게 있어서. 자, 일단 앞에 이제 그 개인이 등록하려고 하면 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결격사유에 내가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요. 거기 제목에다가 해당되지 아니할 건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냥 등록 신청해요. 그냥. 예. 누구한테 등록을 신청하죠?
등록관청에. 예. 근데 내가 결격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잖아, 나는. 그렇죠? 내가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에서 관계기관에 조회를 해요. 무슨 조회를 하겠습니까? 신원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신원조회를 해서 얘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결격 사유에 걸려 있으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거부할 거고. 만약에 얘가 뭐에 해당이 안 돼 있으면, 결격서에 해당이 안 돼 있으면 패스, 그래서 등록을 시켜줄 거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청에서 관계기관에 조회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뭐 이제 뭐 경찰청 또는 법원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우리가 남의 전과 기록 같은 거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내가 경찰 공무원을 잘 아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알려주나? 안 되고요. 요즘에는 그거 해다가 걸리면 그 조회한 이력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그냥 바로 옷 벗어야 된대. 절대 그거 해줄 수 없거든. 근데 왜 이럴 수 있잖아요. 남녀가 사귀는데 다 좋은데 얘가 약간 이상한 거야. 반대로 또 남자가 봤을 때 얘가 또 약간 이상할 수도 있고, 서로 좀 이상할 수 있으면 전과 같은 거 조회해보고 싶을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회할 방법이 없거든, 지금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회하는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합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 그러면 여자애가 남자를 결혼 상대로 만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남자의 주민번호를 따내요. 이름 알고 있잖아요. 따내는 거 뭔지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아무튼 알아내가지고요. 아는 중개사무소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야. 뭐라고 부탁을 해? 얘를 고용인으로 신고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야. 고용인 신고. 그러면 얘를 고용인 신고를 들어가면 이게 고용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들어가거든. 그러면 고용신고를 수리하려면 이걸 해야 돼. 신원조회를. 그래서 고용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러면 얘는 전과 없는 애야. 근데 만약에 고용신고가 안 된다? 그럼 얘는 뭐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아무튼 전과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것만 12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만 아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 저거가 사실은 저것도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기록에 남아도 어쩔 수 없지. 왜 어쩔 수 없냐면 여기에서 사무를 하려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이제 그 권한을 부여드릴 건데, 여기서 권한을 이제 부여받아서 법률에서 부여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조회 신청을 한 거니까 여기서는 그걸 해줘야 돼, 아니면 안 해줘야 되겠어?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률에 근거하니까. 그 법률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아무튼 요렇게 이제 그 조회를 한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걸 만약에 그렇게 조회하지 않으면 결격 사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거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격을 뭐 할 것, 보유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자격 보유할 것 옆에다가 역시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좀 적어주세요. 자격을 보유한다는 것은 뭐 된 적 없어야 되고요. 취소된 적 없어야 되고요. 정지된 적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취소나 정지 아닐 것, 이걸 보유할 것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격이 있었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없어. 왜? 취소 먹었거든. 그러면 이건 보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정지 중에 있어도 역시 자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변호사가 등록을 한번 신청해 본 적이 있었다 그랬죠. 2006년도에. 그랬더니 그거를 해줬어, 아니면 반려했어요? 반려했죠. 그래서 이 반려한 이유는 왜 반려한 거죠? 얘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반려한 거지, 그죠? 그래서 변호사가 중개업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변호사 자격만 갖고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실무 교육은 등록 전 아니면 등록 후? 등록 전. 왜 그걸 등록 전이라고 해야 돼? 지금 등록 전에 하잖아, 지금. 등록 신청 요건이니까. 해서 요거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몇 년 안에 받았어야 돼. 1년 안에. 이미 내가 실무교육 받은 지 한 2년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옆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 사무소를 좀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옆에다 하나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개사무소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적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적법성이 없는 건축물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불법 건축물은 등록이 된대, 안 된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맞아야 되냐면 용도가 맞아야 돼. 용도 적합성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적법성을 갖추고 있으려면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라면 등록을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죠? 그래서 적법한 건물일 때 기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는 않았는데 기재 예정인 건물도 있겠어요? 그 예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현을 사용 승인된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관청에서 해당 시군구에서 뭐 해도 좋다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준 거야. 사용해도 좋다라는. 그럼 사용해도 좋다라는 거는 적법하다는 거야? 불법이라는 거야? 적법하다는 거지. 적법한 건물이니까 사용 승인을 내준 거 아니겠어요? 단지 얘가 뭐에는 기재되지 않았어요.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 승인 먼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될 겁니다. 여기서 가까이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그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죠. 신도시. 그러면 건물을 먼저 지었을까요? 지번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건물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가지번을 먼저 부여하고 가지번에다가 이제 다 건물 짓고 나서 지번은 나중에 확정 측량을 해서 나중에 부여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건물 먼저 짓고 사용 승인 먼저 받고 지번이 확정돼야 건축물 대장에도 기재되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당 같은 경우는 막 3년씩 걸렸어요. 왜냐면 넓으니까. 예, 아무튼 이제 위례 신도시는 조그마한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릴 텐데 일산도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몇 년 걸쳐서 이렇게 확정 측량을 해서 해요. 이런 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가 맞아야 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업무용 시설이어야 해요. 왜냐면 우리 업무 볼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요. 우리 주택가 인근에 있는 게 좋아? 아니면 막 멀리 있는 게 좋아요? 중개사무소가.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근생이라고 하는데 근상은 몇 종과 몇 종이 있어요? 1종과 2종 모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용도는요. 3개 가능해. 업무용 가능하고 1종 근생, 2종 근생 모두 가능하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중개업 등록되는데 안 된대. 이유는? 용도가 안 맞아서. 적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사무소 요건이 출제 좀 잘 돼요. 네, 이거 2개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게 시험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한테 또 실무적으로 시험을 떠나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이제 가볼 건데 이 법인은요. 법인은 뭡니까? 오늘 나간 자료 말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서 암기사항 15선 이거 받으셨나요? 예, 이거 좀 잠깐만 좀 꺼내봐 주실래요? 예. 이건 다 갖고 계시죠? 예, 이걸 좀 잠깐 꺼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을 보시면 암기사항 15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앞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앞장이라고 표현할 거고 암기사항 15선 혹시 이거 없으시면 지금 좀 받아오실래요? 이거 좀 계속 봐야 되니까. 예. 없으신 분 계신가? 예. 집에 있는 분도 갔다 오세요. 예. 그리고 한 장 더 달라고 해요. 예. 이게 있어야 되니까. 예. 자, 이 암기사항 15선 앞장과 뒷장만 여러분 잘 보셔도 최소 60점은 보장합니다. 예, 요거 한 장만 해도 앞뒤로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60점은 보장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 그거 프린트 아닌데
암기상 프린트 꺼내다. 아, 옆에 분 거. 그거 주임법이잖아. 예. 요거. 암기상 15선. 예. 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린트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이 암기상 15선 프린트도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예? 양이 많아서 몇 개를 좀 제가 줄여드릴 거거든요. 몇 개 좀 줄어드릴 거예요. 암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좀 몇 개 좀 줄여드릴 건데, 일단 제가 불러드리는 번호 있잖아요. 예?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잡을게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히 암기해야 할 것을 좀 불러드릴 거예요. 1번 하고요. 1번, 예. 3번, 그리고 4번, 6번, 7번, 그리고 9번이요. 11번까지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지금 동그라미 하신 거는 외워야 돼, 무조건.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암기를 하신다면 지금 동그라미 안 친 것도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자주만 이렇게 보시면 다 득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일단 1번을 보면 지금 바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1번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잖아. 그치? 그런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제목 옆에다가 우리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하는 법인을 우리 무슨 법인이라고 얘기하지?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우리 지역농어협동조합 같은 애들 이 밑에 있는 등록 기준을 적용한대 안 한대? 안 한대. 그래서 특수법인은 X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별표. 그러니까 지금 보려고 하는 법인의 등록 기준 6개는 중개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무슨 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대. 특수법인에게는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일단 법인이 되려면, 중개법인이 되려면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돼? 5천. 거기 자본금 5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자본금 5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법인이 되려면. 그리고 내가 법인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그래서 뭐이거나 뭐를 차리면 되겠어.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그러면 나는 꼭 회사로만 가야 돼? 아니요. 뭐로 가도 돼? 협동조합. 반대로 내가 꼭 협동조합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로 가도 돼? 회사. 그러니까 내가 입맛에 맞는 걸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들어주세요. 적지 않으셔도 돼. 회사하고 조합의 차이는, 회사는 물적인 결합이야. 물적. 그러니까 돈으로 만난다 이런 개념이고, 조합은 그럼 무슨 결합이겠어? 인적 결합. 그런 큰 흐름의 차이만 있어요. 비고에 보니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무슨 조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 그거 채색하시고 따로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그게 아주 잘 나오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중개업이 안 될까요? 얘는 영리 비영리에서 비영리. 그러니까 중개업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 법인과 중개업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 잡고 계시고요. 두 번째, 이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데, 그 14조 업무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거긴 하고요. 그 14조 업무 비고에 보니까 이게 달랑 중개업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의 업무를 14조 업무라고 하냐면 7개. 뭐 중개업도 있고, 이 프린터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고 계세요? 받을 때까지. 저 원장님 이거 나눠주실 거니까 손 계속 들고 계세요. 자, 그러면 14조 업무라고 하는 게 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중개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호에 가보니까 대표자가 뭐일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인중개사일 것. 거기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요. 내용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대표는 몇 명 있어야 되겠어요? 한 명 있으면 되겠지. 근데 한 명 이상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 명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한 명이어도 된다. 그러면 두 명이어도 되고, 예, 이걸 공동대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어도 되지만 두 명이어도 되고 10명이면 어때? 상관없지 뭐. 그건 회사에서 조합에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명일 때는 몇 명이 공인중개사여야 해? 한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일 때는. 근데 만약에 세 명이 공동대표라고 많이 가정해보죠. 세 명이 공동대표? 그러면 몇 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돼? 세 명 다. 무조건 대표라는 타이틀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단독 대표가 괜찮아? 아니면 공동 대표가 괜찮아? 단독 대표가 훨씬 좋은 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법인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다음에 4번은 대표자 뭐하고 이랬어요. 제외하고 이랬어요. 대표자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3분의 이상은 3명 중에 1명꼴로 이런 뜻이에요. 셋 중에 1명꼴로 뭐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대표를 이제 빼고 얘기하는 거야. 대표 빼고 한 명 있대. 사원 또는 임원이. 그러면 몇 명 더 필요해?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지. 2명이면 한 명. 3명이면 한 명. 셋 중에 1명꼴로 필요한 거예요. 9명이면 3명이 필요하지. 이해됐죠? 예. 자, 그럼 그거는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 비고에다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써볼 건데, 이렇게 하나 좀 써놓을게요. 비고에다가. 이 대표 말고요, 사원 또는 임원을 둘 거냐 말 거냐는 임의로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고에다 쓰시라고, 사원 또는 임원 점점점 임의, 이렇게 좀 쓰시라고, 비고에다가. 4번 옆에다가 4번 비고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표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대표가 없으면 그건 법인에 실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대표가 있다는 전제 하에 대표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을 두고 안 두고는 누가 알아서 할 거다 이거야. 그 법인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없어도 되네. 네,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1인 회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중개법인이 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의 최소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명만 있으면 돼? 한 명만 있어도 돼. 네, 한 명만. 꼭 뭐 2명, 3명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표를 하나 뒀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거다. 물론 그 회사에서 혹은 법인에서 누구를 두기로 했다면 대표 말고 사원 또는 임원을 두기로 했다면 몇 명 중에 몇 명꼴로 셋 중에 1명꼴로 자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개념 잡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사원 또는 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 이랬는데 그 실무교육은 개인에서는 개인이 받을 거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법인에서는 누가 받을 거야? 응? 법인에서는 누가 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받을 건데 누가 받을 거예요?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 사원 또는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는 뭐 이런 지점장 같은 개념인데 그 사람들까지 받을 거고요. 거기 실무교육 이수 옆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3분의 1 아니면 전원 다 받을 거야. 전원 다 빠짐없이. 그리고 비고에 가보니까 직전 몇 년이네 이런 말이 나옵니까? 1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받은 지 2년 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받아야 돼. 무조건. 그리고 6번째는 뭐를 확보할 것?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한다라는 얘기에서 대장에 기재되는 거는 원칙이고 이거는 예외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고 이건 예외야. 꼭 이것만 되는 건 아니고 예정 건물도 포함, 요것도 가능하니까, 꼭 100% 대장에 기재되는 건 아니고, 요것도 포함, 뭐,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기서 참 6번의 비고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6번의 비고에다가, 여기에서 건축물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소유할 것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소유하라는 건 아니야. 뭐 하라고 그랬지? 확보하라 그랬지. 소유할 것은 아니라 그랬지. 소유할 것 X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기준 6개를 갖춰서 등록을 신청하면 해줄 건데 무조건 해주는다라기보다는 거부 사유가 없어야 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 근데 거부 사유가 뭐가 있냐면 첫째,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가 신청하면 거부해야 되는데
옛날에 누가 이거를 신청해 본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변호사가. 그러면 이걸 해줬대 아니면 거부했대? 거부해야지 당연히 거부 사유. 두 번째 뭐에 해당이 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역시 뭐 해야 돼? 거부. 근데 결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고? 조회. 관계기관에 조회한다 그래서 관계기관은 알려줘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 등록관청에 사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준에 부적합하면 안 돼. 이 기준에 부적합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 자본금 얼마 이상 있어야 되지? 5천. 그거 부족하면 등록을 안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이것도 안 될 건데 그거는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세금을 안 낸 사람, 조세 체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 해줘. 세금 안 내면 여권 발급 안 해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응? 세금 안 내면 여권 발급을 안 해줘요. 세금들을 다 잘 내시는가 보다. 네, 그런 경험이 없다고 보니까 세금 안 내면 여권 발급 안 해주거든. 여권 발급 안 해주면 뭐를 못 해? 여행 못 나가는 거죠. 여행. 그냥 국내 여행만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안 내주는 거야 여권을? 응?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뭐 내고 가. 세금 내고 가 이런 뜻이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금 안 낸 사람은 등록도 안 해줘. 왜 안 해줘? 세금 내고 해.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6개는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이 암기 코드가 이제 약간 좀 큰 글씨가 있긴 있잖아요. 그걸로 암기하셔도 좋고요. 나는 암기하는 게 딱 싫다 그러면 100번 정도 읽어주세요. 그러면 외워지니까. 왜 이걸 100번 정도 읽어야 되냐면 매년 나오거든. 출제 확률은 100%. 이게 안 나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일단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하나만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교재 116페이지. 교재 116페이지. 밑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요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왜 당황스러워? 이런 거 못 배웠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건 뭐 제가 강의하기도 어렵고 뭘로 정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일지 법률로 정하는 게 합리적일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런 거 배워봤는데 우리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여야지?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소액이어야 하지. 근데 서울이 지금 소액이 얼마죠? 서울이 1억에 3,400이 이게 기준이거든요. 1억에 3,400이 기준이란 말이야. 근데 이 기준을 법률로 정할 때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즉 시행령으로 정할 때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법률로 정할 때와 시행령으로 정할 때의 차이점. 이걸로 법률로 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이거 바꾸기가 어렵지. 국회의원들 맨 쌈박질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여당 야당 합의가 돼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률로 정하는 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지. 그러면 시행령으로 정해놓으면 어때요? 수시로 바꿔도 되잖아. 누가 맘먹으면 되는 거야. 대통령이 맘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기준이든 다 시행령으로 정해요. 왜? 뭐 하려고? 쉽게 바꾸려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암기 내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기준, 이런 뭘로 정한대? 대통령령 혹은 시행령. 이렇게 기억하시고. 1번 맞았어요? 예. 2번.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회사가 5개가 있거든요. 회사의 종류는 몰라도 돼. 모든 회사는 다 가능한 거야. 회사는 다 돼. 5개 다. 근데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뭐 한명 합자 뭐든지 다 되는데 얘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한대. 당연히 그래야지. 자면 5천 무조건 돼야 돼. 회사의 종류 불문하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3번. 개공은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랬으니까 맞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전자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 예, 등록관청 가서 해야 되잖아. 근데 인장 등록도 전자적으로 안 되거든. 그러면 또 가야 되잖아. 예, 그러면 번거로울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할 때 같이 한번 해주겠다 이거예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한번 해주겠다. 그러나 인장 등록은요. 거기다 한번 좀 써볼게요. 인장 등록은 꼭 이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늦어도 언제까지만 하면 되냐면 업무 개시 전. 거기다 한번 적어주세요.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 아무리 늦어도 업무 개시 전. 근데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려면 구청에 또 한번 가야 되니까 어차피 개설 등록하러 갈 때 구청에 한번 갈 거 아니야. 그때 해라. 예, 그러면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꼭 그때 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의무는 아니야. 예, 선택하는 거예요. 5번 개공의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시로 된다. 요거는 오늘 안 배우신 내용이야. 조금 이따 이제 볼 거긴 할 건데 얘가 결격에 걸렸다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등록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야. 어떻게 등록이 저절로 없어져? 그러면 그걸 뭐 해야 없어지겠어? 취소해야지. 예. 그러니까 결격에 걸리면 취소할 건데 취소를 해야 없어지는 거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아. 근데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있어. 사망, 해산 이런 건 저절로 없어져. 예. 그렇지만 여기서는 당연시로 된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그렇죠? 예. 어떻게 기록이 당연히 없어지겠어. 예. 그건 취소해야 없어지겠죠.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오른쪽 2번 예, 역시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1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지역농업협동조합. 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인가요? 아니요. 그럼 무슨 법인이지? 예, 특수법인이야. 근데 특수법인 아까 우리 X표 했던 이유가 뭐였지?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거 우리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지. 구체적으로도 잘 물어봐. 예를 들자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OX, X.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OX, X. 그런 거 아예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네. OX, X. 왜 X? 그런 거 우리 본 적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뭐하고 뭐만 있으면 돼. 적법성과 적합성만 있으면 되는 거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3번 가설건축물 예,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실래요? 가설건축물 대장까지 예. 가설건축물 대장이면 제가 칠판에 적은 이 건축물 대장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 이거는 영구적 건축물 대장을 말하고 이거는 뭐야?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 시간 두고 뭐 기간 두고 그래서 가설건축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자, 모델하우스는 언제 철거하지? 분양 끝나면 뭐 한두 달 있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철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델하우스 뭘로 만들어요? 콘크리트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 뭘로 만들어? 나무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거기에 페인팅 같은 것만 해가지고 도배해서 그냥 집처럼 만들어 놓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모델하우스 뭐 그 싱크대 물 틀으면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냥 형식만 갖춘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은 영구적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런 데서 하지 말아라.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허용된다. OX, X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가설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4번 한명회사 회사의 종류는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예, 그래서 뭐든지 그냥 회사는 다 돼. 근데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등록할 수 있대. OX, X. 그런 거 안 되고. 5번. 변호사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왜? 이게 무슨 말이야? 변호사라도 등록 기준을 갖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도 자격 뭐하고 보유하고 또 뭐 교육도 받고 사무실도 확보하고 뭐 다 해라 이거야. 변호사도. 변호사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다 해라는 얘기야. 5번이 맞네? 예. 어때요? 1번 문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안 줘.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예,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늘 득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117페이지 하단 보시면 이제 개설 등록 신청 이제 구체적 절차들을 좀 살펴볼 건데 등록 신청은 어디 가서 한다 그랬죠 아까? 등록관청이 어디죠? 시군구. 근데 이 시군구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라 그랬지. 예? 내가 가령 강동구에서 하고 싶으면 강동구를 내가 정하는 거잖아. 그렇지? 강서구에서 하고 싶으면 어때? 그것도 내가 정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데 가서 신청하면 될 거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등록은 대인적 처분이고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 일신 전속성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요. 일신 전속성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이전, 양도 안 되는 성질, 얘를 일신 전속성이라고 했어요. 예. 예, 넘어가시고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뭐 참고하세요.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119페이지 오시면 3번 제목에 등록관청의 등록의 거부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등록은 기준만 갖고 있다고 해서 100%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부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반대로 해볼게요. 기준도 갖췄고 거부 사유도 없어. 그럼 무조건 해줘야 돼? 네. 예, 그걸 기속적 처분이라고 해요.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등록의 성격이 뭐임을 명문화하였다. 기속적 처분임을 명문화해. 기속적 처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속적 처분이. 무조건 해줘야 돼. 예, 그 대신 안 되는데 해주라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러면 기속적 처분인 게 우리한테 유리해? 아니면 재량적 처분인 게 우리한테 유리해? 기속적인 게 훨씬 유리하지. 만약에 이게 재량적 처분이면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등록을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이게 허가제 시절이 좀 있었었는데 허가제가 대표적인 재량이거든. 예, 그래서 그 동네에 개공의 숫자를 봐가면서 막 허가를 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때 중개업 이렇게 개업한 사람들은 막 정말 떼돈 벌었거든요. 뭐 하루에도 막 몇 억씩 벌었단 말이에요. 80년대 초반에 엄청났죠. 그러니까 막 워낙 이게 막 그 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는 쉽고 말하자면 허가는 안 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청탁 말고 이제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하고 있는 사람 거를 사. 그래서 폐업이랑 등록이랑 같이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만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권리금을 몇 억씩 받고 막 그렇게 했었었죠. 예. 근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냥 해달라면 무조건 해줘요. 사람에 상관없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세금 안 내면 등록 안 해준다 그랬죠? 그 근거가 이제 밑에 참고해 보니까 1번에 국세징수법 7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안 내면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국세. 예. 세금 중에서 국세 뒷장 넘기시고 지방세 기본법 65조 이것도 보니까 뭐 안 내면 또 안 해주겠다는 거야. 역시 지방세. 그리고 3번에 보면 건축법 79조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칠판 잠깐 보고요. 제가 여기서 적법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법 건축물은 안 해준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는 어떤 것도 해주면 안 돼. 예. 그건 우리 건축법 79조의 규정이야. 왜? 불법 건축물에 뭘 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야. 근데 뭐 사업자 등록도 다 내주고 뭐 등록도 다 해주고 용도 변경 뭐 이거 다 해주면 뭐 하려고 적법한 건물을 짓냐고. 다 불법으로 해버리지. 이해되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는 안 해준단 말이야. 아무것도. 예. 뭐를 시정하기 전에는요. 불법을 시정하기 전에 그런 어떤 제한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안가로 4번에 보면 이제 등록과 등록의 통지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니까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등록을 해준다라고 돼 있나요? 7일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도 한번 잡아볼 건데 자, 우리 등록을 신청하면 7일 안에 등록을 해서 통지해 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적당히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엄청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7일이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외부 기관에 이거를 부탁을 해서 그럼 여기서 부탁을 할 때 그냥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제받아서 부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청이든 법원도 이걸 알려주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제 받아서 상급 뭐 기관에 뭐 결제 받아서 해주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럼 그 7일이 걸린다는 건데 그 시험에 뭐가 아주 잘 나오냐면 그 7일 동안 업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 7일 동안에 계약서 막 70장 썼어. 하루에 10장씩. 그럼 어떻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을 거예요. 그래서 3년 3천인데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등록의 통제를 받으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등록의 통제를 받으면 나는 최소한 뭐는 아닌 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에다가 채색하시고 그거 별표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유등록이냐 무등록이냐를 가리는 기준은 뭐야? 등록의 통지지. 그러니까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유등록이야. 통지 안 받았으면 무등록이야. 그렇게 개념을 잡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122페이지. 자, 거기 이제 보면 서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네, 서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지금 같이 되어 있죠? 개설 등록 신청서랑 인장 등록 신고서랑 같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인장은 준비가 안 됐어. 나 오늘 뭐만 하려고 해? 등록만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위에다가 체크. 자, 오늘 내가 만약에 인장까지 준비가 다 됐어. 그러면 둘 다 체크. 그러면 나중에 인장만 하려고 해. 그러면 밑에 것만 이렇게. 이해하셨죠? 요거는 선택이야.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등록의 효력 소멸이라는 말 나오는데 등록은요. 맨 앞에 영속성을 가진다 이런 말 나와 있네요.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속성을 가진다는 말의 의미가 등록을 한번 하면 그게 안 없어진대. 그럼 한 500년쯤 갈 수 있나? 갈 수 있어. 그렇죠? 뭐 하면 500년도 갈 수 있어? 법인 가능하죠. 그리고 사람도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뭐 결심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 그럼 결심하면 120살 사나? 그 책의 요지가 그렇더라고요. 결심하면 산대. 120살. 그러려면 120살 살기로 결심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아니, 120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80, 90만 살 수 있도록 산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몇 살을 살기로 결심했으면 120살을 살기로 했으면 그렇게 패턴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120살 살 수 있대. 충분히 이게 가능하대요. 과학적으로. 별로야? 120살 사는 거? 아, 그래? 그러면 일찍 가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면 언제까지 간다고? 그냥 쭉 계속 500년이든 1000년이든. 근데 법인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영속성을 갖는 건데 이 영속성을 깨는 4가지가 있어요. 영속성을 차단하는 4가지. 자, 밑에 본문 내용 내려오시다 보면 1번 제목에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에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첫 줄에 중간 이후에 보면 해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럼 2가지지? 사망, 해산. 그 다음에 2번 제목에 등록 뭐 나오죠? 취소 동그라미. 3번 제목에 뭐 나와요? 폐업. 자, 4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영속성을 깨는 4가지. 사망, 해산, 취소, 폐업. 그러면 사람은 죽기는 하겠죠, 언젠가는. 그쵸?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영속성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려워인데, 누구는요? 법인은 안 죽을 수 있잖아. 그럼 해산을 안 할 수 있잖아. 그거는 뭐 영어만 잘하면. 그리고 법인이 뭐 안 할 수도 있어. 취소 안 당할 수도 있잖아. 적법하게 업무하면. 그리고 뭐 안 할 수도 있어. 폐업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쭉 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은 갱신 제도가 없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갱신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없다.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정년도 없는 거지 그냥. 정년도 없고. 뒷장 가시면 124 무등록 중개업. 자, 무등록 중개업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 뭐 없이 등록 없이 업을 하는 거 이거를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데 무등록 중개업 하면 일단 처벌을 받나요? 그래서 제목에다 한번 적어. 맨 위에 제목 무등록 중개업 가로 하나 열어주시고 몇 년 몇 천
3년 3천인데 이 3년 3천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예. 그래서 제일 센 건가요? 우리 법에서는 제일 센 거지. 1년 1천, 3년 3천 중에서 제일 센 게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그런데 이 무등록 중개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표로 보니까 태생적, 그러니까 태생적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뭐 이런 뜻인데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태생적이지. 근데 그 밑에 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밑에 게 뭐라고 돼 있나요? 등록 신청 단계에서 중개업. 그러면 요거 며칠 사이 상간에 업무했을 때, 그 7일 동안에 7일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그때 계약서 쓰면 그때는 무등록으로 처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후발적 무등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래 뭐가 있었어요. 등록은 있었어. 근데 없어진 상태. 없어지는 이유가 이제 뭐 취소랑 폐업이랑 뭐 이런 거 된 상태에서 중개업하면 그건 후발적 무등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거고요. 하단에 그 판례 제목 한번 좀 읽어볼게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 질문 여기까지만 질문. 처벌해야 돼? 예,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런데 이 판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 의뢰하는 거. 예, 그걸 처벌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우리가 택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 강남 같은데, 강남 사거리 같은데 보면 새벽에 자가용으로 이렇게 영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택시처럼. 그렇게. 그거 불법이야, 적법이야? 불법이지. 그럼 그거 처벌 하나 걸리면? 당연히 처벌하지. 근데 그걸 타는 사람도 처벌하냐 이거야. 그렇게 만약에 처벌할 것 같으면 여기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노점에서 뭐 붕어빵, 뭐 떡, 뭐 호떡 이런 거 사 먹는 사람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예. 그거 다 불법이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처벌할 수 없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구는 처벌을 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 거야? 예. 그거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여백에다가 요거 두 개만 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업무 정지 중에 업무하면 무등록일까요? 업무 정지 중에 업무에서 무등록일까요? 무등록은 아닐까요? 무등록은 아니지. 왜 아니야? 업무가 정지되어진 개공이지.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업무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요거는 절취. 자, 절취는 뭐 약자? 절대적 등록 취소 약자. 예. 대신 얘가 뭐 아니라는 거 주의? 무등록 중개업 아니라는 거 주의. 자, 그 다음에 휴업 중에요. 업무하면 되나?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휴업을 할 때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신고 들어갈 때 휴업 신고 말하는 거야. 예, 신고 들어갈 때 뭐 첨부해야 돼? 등록증. 예, 그러면 신고된 휴업 중에 있대?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개공이야? 등록증이 없지. 등록은 있어? 등록은 어디 있어? 대장에 있지. 예, 그러면 무등록은 아니네? 예, 근데 이거 업무하면 등록증 없는 상태에서 업무한 거니까 이거는 재개 신고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그래, 이거는. 예. 근데, 요게, 둘 다 시험에 잘 나와. 예, 두 개 다. 예. 자, 다시. 업무 정지 중에 업무하면 뭐라고? 절취. 휴업 중에 업무하면 백과태료.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